안녕하세요, 커나트의 그레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폭스바겐의 플래그십 SUV 투아렉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아우디 Q7 할인이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이 Q7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Q7의 이복 형제라고도 할 수 있는 투아렉, 이 투아렉에 대해 오늘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투아렉은 2003년도에 첫 출시되었고요. 작년 1분기에 3세대가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경쟁 모델로는 레인지로버 스포츠,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BMW X5, 벤츠 GLE 등이 있고요. 물론 이 경쟁 모델들에 비해 많이 판매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같은 그룹 내 경쟁도 치열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우디 Q7, 그리고 포르쉐 카이엔, 람보르기니 우루스, 벤틀리, 벤테이가 이 모델들이랑 같은 플랫폼인 MLB 이보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가지 많은 기술들, 그리고 여러가지 많은 부품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투아렉입니다. 하지만 이 투아렉이 훨씬 더 저렴하다는 점, 이 투아렉이 경쟁 모델들에 비해 가장 큰 매력,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 가격인데요. 가격뿐만 아니라 이 투아렉은 장점 투성이입니다. 혹시나 아우디 Q7을 구입하려고 고민 중이신 분들, 그리고 Q7이 아니더라도 SUV를 구입하려고 생각 중이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지 않으셨으면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작년에 출시되었기 때문에 영국 도로에서는 쉽게 만나볼 수 있고요. 이 리뷰를 위해서 쇼룸에 가서 직접 실물 모습도 좀 담아왔습니다. 제가 쇼룸에서 만나보고 온 차는 바로 알라인 테크 트림으로 가장 상위 트림입니다. 투아렉의 디자인을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앞모습을 보시면 굉장히 웅장한 모습입니다. 이 헤드램프 끝까지 가로지르는 이 가로 크롬 그릴 디자인이 굉장히 웅장하고요. 실제로 보면 굉장히 포스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 트림인 SEL 트림과 R라인 트림의 다른 점이라면 이 하단부의 에어 인테이크 부분 디자인이 조금 다르고요. 아무래도 이 R라인이 조금 더 스포티한 디자인이다 보니까 이런 검정색 색상과 좀 더 굵직한 선을 사용해서 에어 인테이크 디자인을 조금 다르게 가져갔고요. 투아렉은 전 트림 LED 헤드램프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옵션으로 IQ 라이트라는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이 IQ 라이트는 기존의 이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 기술에다 카메라 기술까지 접목을 해서 조금 더 스마트하게 이 라이트를 컨트롤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합니다. 투아렉의 측면 디자인을 보시면요, 이전 세대, 2세대보다 굉장히 좀 더 스포티하고 조금 더 날렵해진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조금 캐릭터가 없고 뭐랄까 좀 굉장히 단순한 디자인, 어떻게 보면 그냥 큰 차, 큰 밴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캐릭터를 조금 날렵하고 스포티하게 가져온 것 같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은 차체 높이를 7mm 정도밖에 낮추지 않았는데 굉장히 뭔가 날렵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쿠페 같은 느낌도 나는데, 아무래도 그 이유는 차체 길이를 거의 한 8cm 정도 더 길게 만들고 폭도 한 4.4cm 정도 넓게 만들어서 그런지 이 비율이 조금 더 뭔가 날렵한 그런 비율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기아의 소렌토와 차체 크기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고요. 차체 길이만 놓고 봤을 때 성인 남자 손 기준으로 한 뼘 정도 투아렉이 소렌토보다 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복 형제인 아우디 Q7과는 정말 더더욱 크기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요. 이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는 Q7이 조금씩 더 길고 높고 넓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면 디자인도 이전 세대에 비해서 훨씬 더 멋있어진 것 같습니다. 좀 더 뭐랄까 엘레강스한 분위기가 난다고 할까요? 앞면 디자인은 좀 뭔가 어그레시브하고 좀 더 웅장한 느낌이었다면 뒷모습은 조금 더 뭔가 부드럽고 엘레강스한 느낌이 납니다. 이 리어 램프도 얇고 길어져서 뭔가 더 세련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내장 디자인 한번 살펴보시죠. 저는 투아렉의 내장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들었었는데요. 처음 딱 본 순간 Q7
새로 나온 Q7, 지금 유럽에 9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2020년형 페이스리프트 Q7이랑 분위기가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이 디스플레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폭스바겐의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노베이션 콕핏 시스템이 적용이 되었고요. 이 이노베이션 콕핏은 15인치 화면, 그러니까 이 센터 콘솔에 들어가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15인치 화면과 그리고 운전자 계기판 12.3인치 운전자 디지털 계기판, 이 두 가지 조합을 이노베이션 콕핏이라고 하고요. 가장 상위 트림인 알라인테크에는 이 15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요. 그 하위 트림에는 15인치가 아니라 9인치 화면이 들어갑니다. 이 알라인테크에 들어가는 이 15인치 화면에는 거의 모든 컨트롤이 다 이 한 화면 안으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9인치가 적용되는 그 하위 트림들은 조금 더 아날로그 버튼이 더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날로그 버튼이 조금 남아있는 게 더 좋더라고요. 이 15인치가 적용된 알라인 테크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음향 조절 다이얼 같은 경우는 그대로 아날로그 형식으로 남아 있고요. 다만 이런 에어컨 컨트롤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안으로 들어가서 운전 중에 좀 에어컨 조절할 때 조금 저는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요새 모든 제조사들이 이렇게 디스플레이 안으로 모든 컨트롤을 집어넣고 있는 게 아무래도 트렌드인 것 같고 대세인 것 같습니다. 딱 보시면 내장 디자인이 너무나도 깔끔하고 심플하고 정말 프리미엄 느낌이 가득가득합니다. 실용성 면에서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아쉽게도 투아렉은 7인승이 제공되지 않아요. 경쟁 모델인 Q7, 뭐 XC90, 디스커버리 이런 차들은 7인승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7인승을 찾는 고객들에게는 외면을 받고 있지만 7인승이 아닌 대신 트렁크 사이즈가 정말 큽니다. Q7보다 40리터 정도 용량이 더 들어가고요. 시트를 다 접었을 때 한 1800리터로 XC90과 거의 비슷한 용량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2열 공간 굉장히 넓고요. 제가 직접 앉아봤는데 정말 넓습니다. 엔진 라인업을 살펴보면요. 영국에서는 두 가지 3리터 V6 디젤 엔진과 한 가지 3리터 V6 가솔린 엔진, 이렇게 세 가지 엔진을 판매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 디젤 옵션 같은 경우는 하나는 231마력, 하나는 286마력을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이 286마력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제로백이 6.1초, 그리고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는 340마력이고요. 제로백이 5.9초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V8 엔진을 발표했고요. 아직 판매는 시작하지 않았지만 곧 V8 엔진도 판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엔진 라인업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투아렉에 어떤 좋은 기능들이 추가되어 있을까요? 정말 이 투아렉은 테크놀로지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신 테크놀로지가 가득 담긴 차고요. 전동식 롤 스타빌라이제이션이 정말 큰 호평을 받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코너 시에 높은 차다 보니까, 큰 SUV다 보니까 롤링이 심할 수도 있는데 이 전동식 롤 스타빌라이제이션이 이 롤링을 크게 향상시켜 준다고 합니다. 정말 코너링에서 마치 스포츠카를 운전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운전자 보조 기능도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선 이탈 방지라든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특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는 프리딕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크루즈 컨트롤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조금 더 스마트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미리 좀 더 예측을 하고 판단해주는 기능들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거는 이 4-wheel 스티어링 시스템인데요. 뒷바퀴가 약 5도 정도 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영국같이 도로가 좁은 경우 코너링을 돌 때, 뭐 주차장에서 주차를 할 때 뒷바퀴까지 같이 돌아가 주니까 이런 협소한 공간에서 주차를 하거나 운전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에어 서스펜션 기능을 옵션으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지상고를 26cm 정도 올리실 수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차체를 높였다 낮췄다 할 수 있어서 물건을 내리고 실으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프로드 팩을 설치하면요, 기본 컴포트, 스포츠, 일반 모드 이런 것들 외에도 자갈밭이나 흙에서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운전 모드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으로 나이트 비전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카메라와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서 야간 주행 시에 차 앞에 있는 사물을 실시간으로 트래킹하고 운전자 계기판에 띄워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한 130m 안에 있는 사물을 실시간으로 트래킹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가격은 얼마 정도 할까요? 지금 영국에서 49,000파운드에서 58,000파운드의 레인지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로 7,300만원에서 8,700만원 정도 레인지인 건데요. 참고로 영국에서 Q7은 8,400에서 900만원 정도의 가격 레인지를 가져가고 있고요. 물론 1억짜리 되는 트림도 있기는 합니다. 지금 투아렉의 시작 가격이 한화로 7,300만원, Q7은 8,400만원, 거의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거의 두 차 간의 기술들이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고요. 공간 실용성이라든지 운전자 보조 기술들이라든지 정말 비슷한 게 많은 차이기 때문에 1,000만원의 차이를 저는 못 느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리뷰를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이 투아렉은 장점 덩어리입니다. 가격뿐만이 아니라 이 디자인 면에서 그리고 실용성 면에서 정말 뛰어난 게 많은 모델이고요. 아무래도 투아렉 같은 경우는 한 제조사의 플래그십 모델이기 때문에 그 제조사의 모든 기술 역량을 쏟아 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Q7과 비교해 봤을 때 정말 크게 차이가 없고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Q7이 조금 더 럭셔리하고 조금 더 고급지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아렉 알라인 테크 가장 상위 트림 보시면요, 충분히 고급지고 충분히 정말 프리미엄합니다. 가죽 시트의 소재도 좋고요. 이 옵션들, 이 테크놀로지들 정말 충분히 훌륭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투아렉의 3세대 모델과 그리고 지난달에 출시되었던 아우디 Q7 페이스리프트, 이 두 가지 모델을 비교해 본다면 저는 투아렉에 한 표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아렉이 출시되면 이 경쟁 모델들과의 경쟁이 어떻게 진행될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투아렉이 한국에 출시되면 정말 잘 팔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물론 가격이 어떻게 잡히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투아렉 정말 많은 인기를 끌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투아렉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지 않으셨으면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 만드는 카노트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